이불 좀 더 필요하세요? 그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우리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72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을 때 세월의 무게는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영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며 지난 20년을 보냈죠.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이곳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네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푹 빠지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더 빨리 찾아뵐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도훈 씨,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가 웃음을 지으며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73세의 그 눈빛은 20대의 청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민영 씨.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내 인생의 70년을 기다렸어요. 그의 말에 내 심장은 마치 소녀처럼 뛰었습니다. 나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주름진 손, 희끗한 머리카락, 그 모든 세월의 흔적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순간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어떤 느낌인가요?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시작. 그것은 마치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과 같았습니다. 차를 한 잔 따르며 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시작된 그 늦여름 오후요. 그날은 평범한 8월의 오후였습니다. 공방 창문을 열어두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죠. 찻잔을 닦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헐렁한 면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빈티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좀 찍어도 될까요? 그가 바로 이도훈이었습니다. 73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처음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물론이죠. 마음껏 찍으세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공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도자기의 곡선, 빛이 비치는 각도, 작은 균열 하나까지도. 이 도자기들은 참 이야기가 많네요.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야기라니요. 그냥 흙을 빚은 것뿐인데. 아니에요. 이 도자기들은 당신의 손을 통해 태어났어요. 이 작은 무늬 하나, 곡선 하나에도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공방을 찾았습니다. 앞마당 작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사진을 찍었죠. 처음에는 그저 사진을 좋아하는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공방 청소도 더 꼼꼼히 하게 되었죠. 박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차 한 잔 가져왔어요. 함께 마실래요? 어느 날 그가 작은 보온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서 가져온 특별한 녹차였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훈 씨는 어떻게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젊었을 때 우연히 친구의 카메라를 빌려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렸어요. 그때부터였죠. 카메라가 제 눈이 되고 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직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했어요. 베트남 전쟁부터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그의 카메라는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진을 찍으세요? 이제는 거창한 역사보다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담아요. 햇빛이 비치는 창가, 길가에 핀 민들레, 사람들의 미소. 그게 더 의미 있더라고요. 왜 더 이상 세계를 여행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당신 같은 분을 만나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야는 좁아지고 세상은 작아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날은 그가 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이 비에 우산도 없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사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나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공방 안쪽 제 개인 공간으로 초대했죠. 오래된 티테이블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영 씨는 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나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 바쁘고 의미가 없었거든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당신의 도자기는 그래서 특별한가 봐요.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점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내 손이 만든 도자기를 그의 카메라가 담았고 그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채웠죠. 민영 씨, 당신은 흙을 빚어 아름다움을 만들고 저는 그 순간을 담아요. 우리는 참 닮았네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공방 앞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카메라뿐만 아니라 작은 난로와 담요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공방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진작가, 뭔가 수상해요. 매일 공방만 들락거리고 젊은 여자랑도 자주 다닌대. 병원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어느 날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도훈이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들은 가까이 서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이 든 가슴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아프게 끝나는 걸까요? 72년 동안 혼자였던 나는 다시 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공방 문을 일찍 닫았고 그가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죠.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처음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그저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그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그가 문을 열었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민영 씨,
어쩐 일이세요? 도훈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세계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카메라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그를 닮아 있었어요. 정돈되어 있되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자, 한 잔 드릴게요. 도훈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노련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어요. 아마도 내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훈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차를 기다리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어요.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면 빨리 알고 싶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본 여자분, 누구인가요? 도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무언가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그분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햇살이 작업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앨범을 열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 두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배경은 낯선 외국의 거리였어요. 이분은 윤지아라고 제 동료이자 연인이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와 윤지아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함께 일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마지막 현장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세계 곳곳에 역사적 현장을 함께 담았죠. 그들은 동료였고 연인이었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결혼도 약속했어요. 하지만 1986년 중동 분쟁 지역을 취재하던 중불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도훈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그 사고 이후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고 세계를 떠돌던 발길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20년 넘게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녀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아픔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토록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니. 그럼 병원에서 봤던 그 여자분은? 지아의 조카입니다. 수민이라고요. 지아의 동생 딸인데 그 애가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있었죠. 도훈은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젊은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수민이는 지아를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 처음 그 애를 봤을 때는 마치 지아가 돌아온 것 같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니 오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두려워 핑계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민이는 제게 사진을 다시 시작하라고 계속 권했어요. 삼촌, 이제 그만 과거에 갇혀 살지 말고 다시 카메라를 들어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그는 서랍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공방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도자기를 빚는 제 손, 창가에 비친 노을, 마당의 작은 꽃들. 모두 사랑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살아있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공방에서 찍은 첫 번째 사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다시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준 것이었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작은 전시회를 열어요. 15년 만의 전시죠. 제가 다시 카메라를 들게 해준 이 마을과 당신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이에요. 그는 초대장 한 장을 건넸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도훈 사진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와, 주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번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어색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꾸민 것 같아서요. 전시회장은 마을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도훈이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더군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영 씨.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전시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에는 아름다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제 공방과 도자기, 그리고 저였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제 모습, 차를 마시며 미소 짓는 제 얼굴, 석양을 바라보는 뒷모습까지. 가장 중앙에는 큰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창가에서 도자기를 빚는 제 모습이었는데 햇살이 비춰 마치 제 주변에 후광이 비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고 도훈은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정말 멋져요. 다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돌아보니 병원에서 봤던 그 여자 수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짧아진 모습이었지만 밝게 웃고 있었어요. 도훈은 그녀를 반갑게 안아주었습니다. 수민아, 이쪽은 박민영 선생님이야. 내가 말했던 그분이셔. 안녕하세요. 삼촌이 정말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수민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맑고 따뜻했어요. 분명 힘든 치료 중이었을 텐데도 그 미소는 빛이 났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수민 씨. 우리는 셋이서 전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수민은 도훈의 과거 사진작들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에게 도훈은 자랑스러운 삼촌이었고 존경하는 사진작가였던 거죠. 박 선생님, 삼촌이 다시 카메라를 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5년 동안 설득해도 안 되던 일인데. 수민의 말에 도훈이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덕분이지. 내가 아니었으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훈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은 그를 아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의 모습을 저에게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도훈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밖에 잠시 나가볼까요? 우리는 갤러리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민영 씨,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새로운 시작은 없었을 거예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만나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어요. 민영 씨, 우리 함께 걸어갈까요? 남은 인생을.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낀 확신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함께하며 미래를 꿈꾸는 이야기.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마침내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나이 든 두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 속에는 남은 모든 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는 공방에서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했어요. 도훈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고 나는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두 사람의 작품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수민이도 종종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 중에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우리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편안했어요. 때로는 수민이 치료로 힘들 때면 도훈과 함께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도훈은 제게 고마워했지만 사실 감사한 건 저였습니다. 그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다가올 무렵 도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영 씨, 크리스마스에 같이 여행 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그의 제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72년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강원도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왔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여기 참 아름답네요. 펜션에 도착하자 탄성이 나왔습니다. 숲속에 자리한 작은 통나무집은 마치 동화 속 오두막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눈 덮인 산과 호수가 보였고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짐을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곳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지아와 함께. 그때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곳이 특별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곳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산과 호수는 그대로죠.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요. 그날 밤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인생, 기쁨과 슬픔, 후회와 희망. 72년과 73년의 세월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영 씨, 우리 함께 할까요? 창밖에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도훈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 들여 고른 티가 나는 은반지였습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남은 시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프러포즈. 그것은 젊은 시절의 그것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네, 함께해요. 남은 모든 날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렸고 벽난로의 불빛은 따뜻하게 우리를 비추었어요. 그리고 맞이한 첫날 밤. 이불 좀 더 필요하세요? 그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우리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72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을 때
세월의 무게는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았습니다. 도훈 씨,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기다렸습니다. 민영 씨.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내 인생의 70년을 기다렸어요. 크리스마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도훈은 제 집과 공방을 오가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의 작업실 한켠에는 제 도자기가 놓였고 제 공방에는 그의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두 개의 공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기분이었죠. 오늘은 어떤 도자기를 만들 계획이에요? 도훈은 아침마다 이렇게 물으며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 질문 속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작은 찻잔을 만들려고요.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72년을 혼자 살아온 제게는 누군가와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 계획을 나누는 일이 새로웠어요. 그리고 그 새로움은 매일 아침 설레는 기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모임을 갖는 것으로 결혼을 대신했어요. 수민이와 몇몇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훈은 제게 반지를 끼워 주었고 저는 직접 만든 찻잔 한 쌍을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민영 이모. 수민이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모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제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도훈의 사진전 이후 그의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도훈의 사진과 저희 도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점점 우리의 관계로 화제가 옮겨간 거예요. 72살과 73살의 결혼이라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인들끼리 사랑을 논하다니 우스운 일이지. 그 나이에 그런 감정이 있긴 한 걸까?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말들이 점점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영 씨.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에요. 도훈은 항상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고 급기야 제 도자기를 구매하던 단골들까지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 죄송한데 이번 주문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다른 곳에서 구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고객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요. 도훈과의 관계가 알려진 후 공방을 찾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귀를 찔렀어요. 그 사진작가 정체가 수상하지 않아 갑자기 나타나서 박 선생님을 꼬드겼다고. 맞아, 젊은 여자랑도 자주 다닌다던데. 뭔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박 선생님 재산이 목적인가? 공방이 꽤 가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을 믿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도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그의 과거, 그의 진심,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집에 돌아와 도훈을 마주했을 때 처음으로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따뜻하던 그의 미소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민영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솔직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대했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어요.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찾아온 사랑을 너무 쉽게 믿은 건 아닐까? 도훈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72년 동안 쌓아온 제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왜 이런 불안과 의심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 급하게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수민이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대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서둘러 나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수민이가 아픈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도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수민이가 입원해 있다는 병실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그런 이름의 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도훈이라는 분과 함께 온 환자를 찾고 있어요. 어젯밤에 응급실로 오신 분 말씀이신가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아, 윤수민 환자분이시군요. 어제 응급실로 오셨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5층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민이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던 거예요. 제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 도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밤새 자지 않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훈 씨, 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민영 씨,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걱정되어서요. 수민이 상태가 어때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지 않아요. 어젯밤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대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폐에 염증이 생겼다고.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약속했거든요. 지아에게 수민이를 잘 돌보겠다고.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의심을 품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강한 아이예요. 분명 이겨낼 거예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은 때로 공허하게 들리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릴 때마다 도우는 벌떡 일어났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을 보며 제가 얼마나 그를 오해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수민이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요. 아직 위험한 상태이긴 하지만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로가 밀려왔는지 그대로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도훈 씨, 집에 가서 쉬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도 건강해야 수민이를 돌볼 수 있어요. 잠시라도 눈을 붙이세요. 결국 그는 제 설득에 따라 병원 내 휴게실로 가서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 남아 수민이를 지켰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질 무렵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환자를 면회하실 수 있어요. 5분만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수민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기가 그녀의 입을 덮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수민아, 이모야, 힘내렴. 도훈 삼촌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 우리 모두를 위해 꼭 이겨내줘. 비록 그녀가 들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짧은 면회를 마치고 나오자 도훈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민영 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모든 의심과 불안이 사라졌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아 오랜만에 진심을 나눴습니다. 도훈 씨,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죠? 최근에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도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 의심을 품다니. 아니에요. 민영 씨. 이해해요. 우리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진심만은 믿어주세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훈 씨. 당신은 제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수민이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품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수민이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위기를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민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이모, 와주셨네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도훈이 제게 물었습니다. 민영 씨, 우리 이사할까요? 다른 곳으로. 왜요? 마을 사람들 때문에요. 당신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의 제안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이곳은 제가 20년을 살아온 곳이고 당신과 만난 곳이에요. 사람들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예요.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도망칠 이유가 없어요. 함께라면 어떤 소문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문과 의심의 시간을 지나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자기를 주문했다가 취소했던 그 고객이었어요.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선생님의 도자기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다시 주문해도 될까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어떤 도자기를 원하세요? 이번엔 특별한 것으로 부탁드려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드릴 건데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요. 그 손님의 요청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도훈의 사진과 제 도자기를 결합한 새로운 작품. 사진이 인화된 특별한 도자기, 액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도훈에게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우리의 예술이 하나로 만나는 거네요. 그는 기뻐하며 즉시 적합한 사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새로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피어났어요. 민영 씨, 우리 전시회를 같이 열면 어떨까요? 황혼의 예술가들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제안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72세와 73세,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만들어낸 예술은 젊은 작가들 못지않게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도훈 씨.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과 의심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당당히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어요. 늦게 찾아온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 우리의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72년과 73년의 세월이 만나 만들어낸 이 특별한 인연, 그것은 어떤 소문과 의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시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훈의 사진과 제 도자기가 만나 새로운 작품이 탄생했고 갤러리 대관도 무사히 마쳤어요. 황혼의 예술가들이라는 전시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의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김정호라는 분으로 도훈과 함께 사진작가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도훈이 자네가 드디어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것도 이런 아름다운 분과 함께. 정호 씨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도훈의 과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베트남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들, 세계 곳곳을 누볐던 시간들, 그리고 윤지아에 관한 이야기까지. 지아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지. 도훈이가 그렇게 무너진 것도 이해가 돼. 그의 말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훈은 지아의 죽음에 대해 간략하게만 말했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고라고만 했죠. 정호 씨, 그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86년 중동 분쟁 지역에서 도훈과 지아는 현지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폭격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지아는 끝까지 촬영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어요. 제발 돌아가자. 위험해. 조금만 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담아야 해. 도훈이 설득하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지아의 손을 잡고 달렸지만 또 다른 폭발로 둘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도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도훈이는 자신을 탓했어. 그녀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면, 더 강하게 말렸다면 살았을 거라고. 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도훈이가 카메라를 놓은 거야. 그가 좋아하던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훈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카메라를 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수민이에게 그토록 헌신적이었는지. 그것은 지아에 대한 약속이자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정호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훈 씨,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말하기 힘든 기억이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도훈은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지아의 손을 놓친 순간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그녀를 찾아 헤맨 시간,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비보까지.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카메라만 없었다면, 제가 좀 더 강하게 말렸다면.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아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30년이 넘게 걸렸네요.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카메라 한 대가 있었어요. 이건 지아의 카메라예요. 그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도훈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한 장 전시하고 싶어요. 제가 마침내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당신에 대한 사진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훈에게 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존재였던 거예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도훈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윤지아의 사진들, 그가 세계 곳곳에서 찍은 작품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일상과 공방의 모습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전시회였어요. 마침내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황혼의 예술가들이라는 제목처럼 우리의 작품은 인생의 황혼기에 피어난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도훈의 사진과 제 도자기가 만나 만들어낸 작품들, 그리고 특별히 전시장 중앙에는 윤지아의 카메라로 찍은 제 모습이 걸렸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아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찾아온 예술가들과 기자들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이 작품들에는 시간이 담겨 있어요. 젊음이 아닌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가 느껴집니다. 한 평론가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작품에는 72년과 73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상실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훈의 오랜 죄책감과 슬픔, 제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전시회의 성공 이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없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었어요.
황혼의 예술가들이라는 주제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고, 우리의 작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민영 씨,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작업실을 합치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아침 도훈이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공방과 작업실을 오가며 작업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자는 거였죠. 좋은 생각이에요. 공방이 더 넓으니 이곳을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도훈의 작업실 물건들을 공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장비, 액자들, 그리고 수많은 필름과 사진들까지.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도훈의 과거가 더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건 제가 처음 산 카메라예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샀죠.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거예요? 아, 이건 1970년대 초 제가 처음 해외로 나갔을 때예요. 베트남이었죠. 도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73년의 세월 동안 그가 보고 경험한 것들, 그가 카메라에 담아온 세상이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작업실 이사가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사계절 변화에 따른 도자기와 사진을 결합한 작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봄에는 새싹과 꽃을 담은 작품, 여름에는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 가을에는 수확과 성찰의 작품, 그리고 겨울에는 고요함과 기다림의 작품. 이 작품들은 우리의 인생을 닮았네요. 지금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72세와 73세,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업은 즐거웠습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작품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하기도 했어요. 젊은 시절 느끼던 예술적 열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도 항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여 종종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작품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직접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하기도 했어요. 이모, 삼촌 정말 멋져요. 두 분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 영감을 받아요. 수민이의 말에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모, 삼촌, 제가 소식이 있어요. 파리에 있는 갤러리에서 두 분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대요. 제가 두 분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그걸 본 갤러리 큐레이터가 연락을 주셨어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에서 우리 작품을 전시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정말이니? 우리 나이에 해외 전시라니. 네, 큐레이터 분께서 노년의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기획 중이래요. 도훈은 기쁨에 차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영 씨, 우리 파리에 가요. 함께. 파리 여행 준비는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여권 갱신부터 작품 포장, 항공권 예약까지. 72세와 73세의 나이에 첫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건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설레는 일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우리는 공방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훈 씨, 가끔은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이런 기회를 만나다니.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에요. 도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지아가 좋아했던 디자인의 반지예요. 그녀가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도훈이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고마워요, 도훈 씨. 이 반지는 제게 정말 특별할 거예요. 반지를 끼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미래의 희망까지 모두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 파리에서의 전시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작품과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예술가의 사랑과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의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72세와 73세에 시작된 우리의 예술 여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파리 전시회 이후 1년, 우리는 이제 73세와 74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한 살 더 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았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사랑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도훈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함께 공방으로 가서 작업을 시작했죠. 간단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영 씨, 오늘은 무엇을 만들 계획이에요? 어제 스케치한 꽃병을 빚어볼까 해요. 도훈 씨는요? 저는 지난주에 찍은 호수 사진을 현상해 볼 거예요. 당신의 꽃병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의 작품은 점점 더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와 도훈의 사진이 결합된 작품들은 이제 민도민다어라는 브랜드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었죠. 어느 날 수민이가 특별한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모, 삼촌,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황혼에 피어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두 분의 사진과 작품들, 그리고 인터뷰를 담은 책이에요. 수민이는 이제 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으며 출판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첫 기획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 도훈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노년층 부부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책 작업을 위해 수민이는 우리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어요. 이모, 삼촌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글쎄, 처음에는 그저 사진을 좋아하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함을 느꼈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 삼촌은 어땠어요? 민영 씨의 공방을 처음 봤을 때 그곳에서 특별한 에너지를 느꼈어. 그리고 그녀가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 카메라를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인터뷰는 책의 중심이 되었고 작품 사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황혼에 피어난 사랑이라는 책은 출간 즉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노년층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책 출간 기념 사인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년의 부부들이 손을 잡고 함께 오신 것이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요. 당신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으니까요. 책의 성공 이후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노년의 예술가로서의 강연 요청, 다양한 전시회 초대,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 제안까지.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훈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든지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는 함께 작품을 만들고 여행을 다니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며 남은 시간을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75세 생일을 맞이한 도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전생의 작품을 모아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든 것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가 찍은 수천 장의 사진들이 시대별, 주제별로 정리된 아카이브였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본 세상이 후대에도 남았으면 해서요. 당신의 작품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선물의 도훈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포옹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제 74세 생일에는 도훈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뒤뜰에 작은 정원을 만든 것이었어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한 정원이었죠. 이제 도자기에 담을 꽃을 직접 기를 수 있어요. 우리의 정원에서 자란 꽃으로 당신이 만든 화병을 채우고 싶었어요. 그 정원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사랑을 가꾸는 것과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75세와 74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았어요. 때로는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기도 했지만 그런 날들조차 서로가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도훈이 제안했습니다. 민영 씨, 우리 마지막 전시회를 열어볼까요? 인생의 완성이라는 주제로요. 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전시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여정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시 준비는 여느 때와 같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만든 모든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고 새로운 작품도 몇 점 더했어요. 특히 도훈이 윤지아의 카메라로 찍은 제 모습과 제가 처음으로 만든 도훈의 커피잔은 전시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민이는 이제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왔고 마을 사람들과 예술계 인사들 그리고 우리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다는 많은 노년 부부들까지 이 전시회가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작품은 항상 우리에게 영감을 주니까요. 젊은 예술가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이든 아니든 우리의 예술과 사랑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영 씨, 후회 없으신가요? 저와 함께한 이 시간들.
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당신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그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정확히 만나야 할 때 만났어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특별한 거예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도훈이 갑자기 저를 안아 들어 올렸습니다. 도훈 씨, 무슨 짓이에요? 우리 나이에. 당신을 처음 이 집에 데려왔을 때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부부가 되어 이 집에 들어섰을 때 도훈은 전통을 지킨다며 저를 안아들고 문턱을 넘었었죠. 첫날 밤 기억나요? 그의 질문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2세의 첫날 밤, 그날의 설렘과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이불 좀 더 필요하세요? 그날 밤 그가 건넨 첫 마디, 그 말을 들을 때의 심장 떨림까지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도훈 씨,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기다렸습니다. 민영 씨.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내 인생의 7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그날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날의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과 열정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과 열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테니까요.